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지난 9일 금융위가 토스은행에 대해서 은행업 인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토스은행은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로써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토스뱅크까지 바야흐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 세 곳 중에서 과연 누가 제일 잘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이렇게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큰 틀에서 보면 핀테크 산업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핀테크 사업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간편 결제입니다. 얼마나 이 결제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이 고객 입장에서 구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결제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금융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공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할 것인지, 상품 제안에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차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작년에 데이터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부분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을 말합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용정보법인데요. 기존 신용정보법에서는 이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사용 및 제공의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이데이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 도입 전입니다. 만약에 이 B기업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A기업의 개인정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A기업은 이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한테 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하고, 그 개인이 정보 제공을 수락을 하면 그제서야 이 B기업한테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즉, 이 B기업이 이 개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개인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건너서 수집을 했어야만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다수의 개인 정보로 확장을 시켜보면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이 개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 다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다시 그 개인한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을 하고, 상당히 프로세스가 복잡했다. 근데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B기업이 그 특정 개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동의만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 있죠. 이 수많은 기업들한테 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바로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훨씬 더 프로세스가 간편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핀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 간편 결제, 그리고 이 빅데이터, 그리고 이 빅데이터 중에서도 특히나 작년에 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지금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베이스로 깔고 과연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기업들인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업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신용평가 전문 업체예요. 신용평가업은 인가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 이 6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가 개인 신용정보, 기업 신용정보로 나뉘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추심업까지 이 부가산업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개인 신용평가 부문에서
점유율이 67.6%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 이쪽 부문에서는 31.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시장에서는 10년 전 대비 점유율이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기업 신용정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3%포인트 정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9%가 조금 넘습니다.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개인 신용평가 이 부분입니다. 2017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서 이 핀테크 업체들이 중금리 대출 이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평가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 신용평가 이쪽 부문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다들 최근에 중금리 대출 시장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 K뱅크와 이 신용평가 부분에서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돈이 상당히 많아요. 순현금만 한 1,800억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배당도 매년 인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 대비 높게 평가받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1% 내외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출된 이 나이스 평가 정보의 IR 자료를 보면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쿠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 핀테크와 관련된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API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문과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한번 API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하죠. 근데 이게 요리사한테 바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원은 메뉴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스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피자를 시킨다든지 스테이크를 시킨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주문을 넣고 그러면은 그 주문에 대한 정보가 요리사한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주문한 해당 요리가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파스타면 파스타, 그 레시피대로 잘 조리가 되어서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이 점원과 메뉴판이 하는 역할이 바로 API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사이트에 중요한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그런 것들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API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이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API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국내외 은행, 증권, 카드, 대출, 부동산 시세, 차량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API로 구축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합쳐서 한 500여 곳, 그리고 해외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2,000여 곳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도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바로 이 쿠콘의 고객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쿠콘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이 해당 플랫폼에 필요한 API 서비스를 구축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축을 해줄 때 도입비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API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마다 사용료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고객사가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쿠콘의 매출액이 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자, 그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쿠콘이 지난 4월 2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오보행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의무 인수분이 0.41%입니다. 발행 주식수 대비. 이게 3개월 후면은 락업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8일 이때부터 락업이 풀리겠죠. 그리고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8.51%입니다. 이거는 대주주 물량이 아니라 기존의 비상장사 때 투자한 그런 물량이에요. 이 부분은 락업이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 이때부터 풀리겠죠. 이렇게 오보행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급 관점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세틀뱅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간편 현금 결제 솔루션 국내 1위 업체예요. 자,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가 무엇이냐?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나, 자, 그런 것 없이 딱 한 번 계좌 등록만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쓰면 내 계좌에서 결제를 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자, 그게 바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쓸 수도 있지만 계좌를 연동해 놓으면 결제를 할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내 통장에서 금액이 충전이 되면서 결제가 되죠. 여러분들 한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틀뱅크라는 업체가 간편 현금 결제 솔루션 사업자 국내 1위입니다. 원래 이 업체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계좌 이쪽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일찍부터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2015년부터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놓은 서비스가 바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다. 이 볼모지와 같은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간편 현금 결제 솔루션을 키웠으며 이에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를 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쿠팡, 배민페이 등 웬만한 빅테크, 커머스 기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이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좋은 점이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한 30%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로 인터넷 전문 은행 중에서 K뱅크와 이세틀뱅크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틀뱅크의 실적을 보면 이 매출액은 계단식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이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간편 현금 결제다 보니까 어디에도 쓰느냐? 지역화폐, 즉 제로페이에도 쓰였습니다. 근데 처음 도입 당시에 수수료를 거의 매기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 수수료가 올해부터 정상화되면서 이쪽 부분에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6%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이 부분에서 좀 약해요. 배당도 물론 꾸준히 하고 있긴 하나 배당 수익률이 1% 내외입니다. 배당금도 계속해서 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기업이 순현금이 무려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한 9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주식수를 늘리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시선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면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들 알아봤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약간 성장주 스타일입니다. 최근에 이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간 좀 소외된 그런 업체가 많다. 자, 하지만 이 핀테크 산업이 아시다시피 사이클을 타는 그런 산업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금융 혁신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 정도 지켜보면 좋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위해선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는지, 그 밖에 리스크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시장인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